기출요약 3-1 인수분해부터 인수분해 활용까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2문제 남았고요. 레벨업이 좀 많아가지고 남은 거 12문제는 다 풀이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졸지 말고요. 끝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이에요. 자연수 2의 24제곱 마이너스 1의 소인수 중에서 한 자리인 수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 거고요. 조금 다르게 인수분해, 다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의 24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식은요. 1을 1의 제곱으로 보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곱의 차 이래가지고 합차 공식 이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곱셈 공식도 그렇고 인수분해도 그렇고 이제 항이 2개 있는 형태로 유일하게 발생하는 거 합차 공식 제곱의 차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24제곱은 12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의 차니까 뭐다?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두 번째, 여기에서 2의 12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 바로 2의 6제곱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의 형태로 바꿔준다는 것.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또 뭐가 보이냐는 2의 12제곱 더하기 1은 원래 있던 것. 그리고 그 뒤에 2의 6제곱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2의 6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들어가냐면 2의 세제곱에 대한 제곱의 차로 들어가죠? 맞아요? 선생님 1은 왜 자꾸 없었는데 2를 쓰세요? 왜 제곱 계속 쓰는 거예요? 1은 몇 번을 곱해도 1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특성에 따라 내가 인수분해를 할 때 이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원하는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제곱으로도 바꾸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어쨌든 계속 아이고 합차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놀이가 끝나면요. 이제부터 써야죠. 이 밑에 이 숫자들이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 2의 10제곱은 1024, 11제곱은 2048, 12제곱은 4096 이렇게 해서 이 친구 4096을 의미하고요. 더하기 1 했으니까 4097로 가겠습니다. 그 실타래 아저씨 알아요? 꼴타래인가? 꼴타래 아저씨다. 2개, 4개, 4개, 8개, 8개, 16개 하면서 이 꼴타래를 계속 겹쳐가면서 늘려가면서 이 친구 지금 몇 겹의 실이 쌓였는지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뭐 몇만까지 막 가던데 저는 그렇게는 못 외우지만요. 꼴테레 아저씨 영상 보면서 2의 12제곱까지는 조금 알아주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의 6제곱이란 64를 의미하고 1을 더해서 65가 되었습니다. 2의 세제곱은 8이고 1을 더해서 9가 되었으며 8에서 1을 빼 7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곱셈으로 표현된 이 숫자들은요.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소인수 중에서 한 자리인 수를 구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소인수 중에서 한 자리 수인 것의 개수를 구한다. 소인수란 소수인 곱으로, 소수의 곱으로 쓸까요?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소인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조건까지 만족하려면 한 자리인 조건까지 만족하려면 그것을 만족하는 숫자들은 2, 3, 5, 7에 4가지가 있겠더라. 이해되시지요? 자, 그런데 마침 여기에 7이라고 하는 거 있음. 9는 3 곱하기 3이었기에 여기서 3소인수 가져갈 수 있음. 65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13이므로 5라는 한 자리 소인수 가져갈 수 있겠고 4097은 짝수가 아니었기에 2는 가져갈 수 없었음. 따라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한 자리 소인수는 3, 5, 7, 3가지가 되겠더라. 선생님 그럼 4097이 어떤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왜 안 보시나요? 라고 한다면 한 자리 소인수가 유일하게 4개인데 그 앞에서 7, 3, 5라고 하는 소인수 이미 3개 발견했고 남은 4097은 짝수도 아니었기에 굳이 우리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소인수에서 얘를 굳이 분해해가지고 어려운 길로 갈 필요는 없다.
얘가 소수든 아니든 나는 관심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인수의 개수는 몇 개? 3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인수분해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뭐 하고 싶냐면 이제 조금 더 합차공식을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지금 어차피 짝수의 제곱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 짝수가 다시 어떤 수의 제곱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 짝수의 제곱 형태가 나오게 되면 다시 이 짝수가 어떤 수의 제곱 형태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듭 제곱에서 짝수가 나오게 되면 계속 얘를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로 결국엔 다시 바꿔서 제곱의 차를 다시 한 번 더 완성하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반을 때려가지고 짝수가 나온다면 계속 합차 공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지고 얘를 절반 때려서 식을 시작하는데 덧셈으로 시작하고 다시 절반 때려서 덧셈을 하다가 언제까지 절반을 하냐면 홀수가 나와서 더 이상 절반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점. 이렇게 하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줄 만에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점. 근데 냅다 외우기보다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 이 문제에 적용시켜 주신다면 절대 헷갈릴 일도 없고 문제의 과정도 심플해진다. 그거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3개. 30번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하세요. 그쵸? 기억에 알맞은 수는 a, 니은에 알맞은 수는 b, 디귿에 알맞은 수는 c라고 했을 때 다 더해주세요. 시간적인 부분에 좀 잡아먹는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풀이를 아까 잠깐 적어봤는데 꽤나 긴 편이고요. 중간에 칠판을 한번 지우는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작게 적으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최대한 작게 적어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가보죠. 1 이상 20 미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20 미만. 이런 단어들의 디테일 살려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 미만이기 때문에 19까지만 가져가고요. 모든 홀수들의 제곱의 합에서 모든 짝수들의 제곱의 합을 뺀 값은 a이다. 이 문제 많이 접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1제곱 빼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4제곱 이렇게 쓸 텐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1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쭉쭉쭉 써놓고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6제곱 더하기 쭉쭉쭉 이렇게 써놓는 친구도 있겠죠. 어차피 따로 써도 전부 다시 합쳐야 됩니다. 왜요? 이 식에서는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알겠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한번 풀이해보죠. 제 맘대로요. 1제곱 홀수들은 더하고요. 짝수들은 뺍니다. 홀수들은 더하고요. 짝수들은 뺍니다. 쭉쭉쭉 더하기 써줄까요? 그 다음에 쭉쭉쭉 홀수들은 더하고요. 짝수들은 뺍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선생님 이제 보여요. 제곱의 차가 보여요. 보이십니까? 저도요. 보입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제곱의 차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데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해서 더하기를 먼저 하라고 했지만 전 빼기를 먼저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작은 수부터 적어줬을 때 규칙이 보이거든요. 이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유형의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풀이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이 시간이 되게 단축되기도 하고 엄청 더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빼기를 먼저 적어주셔야 풀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1-2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또 바꾸겠습니다. 다시 더하기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쭉쭉쭉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아따 식 쓰기가 애매하네요. 이렇게 19의 제곱까지 좀 더 작게 쓸걸. 그러면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아유 이걸로 쓸까? 여기에 수가 하나만큼 차이 나는 수들의 차가 보이십니까? 하나만큼 차이 나는 수들의 차.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그죠? 모든 항마다 마이너스 1을 들고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다 마이너스 1 곱할 거야? 그럼 우리 이거 공통인수 묶어내기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거 적으려고 보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아 자연수들의 합으로
최종 정리가 되는 그런 예쁜 시기였구나. 대박.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요. 다만 문제에서 20 미만이라고 했는지 이상이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식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뒤에 있는 19의 제곱까지 마저 적어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합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처음과 끝을 이렇게 묶어가면서 예쁘게 더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18은 19, 2 더하기 17도 19, 19의 합들이 1부터 18까지 총 18개의 숫자를 2개씩 묶었으니까 9개. 9개의 세트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9개. 아유, 뭔 소리예요? 9개. 그쵸? 9개. 얼마의 합이? 19의 합이 9개. 그리고 뒤에 더하기 19의 제곱. 이 문제의 마지막까지 이 과정 하나를 푸는데도 디테일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의 제곱이 361이기 때문에 9 곱하기 19를 해가지고 178만큼을 빼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빼기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 알려드릴까요? 인수분해에 완전 미쳐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공통인수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19로 묶어주고 남은 거 19 빼기 9 해주시면 돼요. 와우. 이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자리수 빼기 세자리수를 하는 것보다 인수분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웠다. 따라서 19 곱하기 얼마이므로? 10이므로 이것은 얼마이다? 190이다. 우린 190을 A라 주겠다. 나머지 니은과 디귿을 최대한 한 칠판 안에 적기 위해 글자의 크기를 좀 줄여봤습니다. 니은가죠. 자연수 중 연속하는 두 홀수의 제곱의 차는 B의 배수이다. 여기서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차. 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이다. 암묵적으로 우린 약속했습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 이제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뺄셈의 결과가 양수가 나오도록 계산을 해달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홀수를 알아야 돼요. 홀수를 어떻게 표현해요? 선생님이 그 홀수가 1인지 3인지 5인지 7인지 9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했을 때 짝수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습니다. 짝수라고 하는 건 2의 배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짝수를 문자로 표현할 때 2k, 2x, 2y 뭐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죠. 짝수의 양쪽에 손잡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4라는 짝수예요? 그럼 내 왼쪽에는 누가 있죠? 2가 있죠. 3이 있죠. 오른쪽에 누가 있죠? 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짝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는 전부 홀수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떤 짝수를 2K라고 하나 더 봤을 때 내 왼쪽에는 홀수 하나, 내 오른쪽에도 홀수 하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연속하는 두 홀수를 문자로 표현할 때 짝수를 기준으로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해주시면 연속하는 두 홀수의 값을 편하게 구해낼 수 있겠더라. 짝수를 이용해서 홀수를 문자로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를 구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제곱의 차를 구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제가 아까 이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제곱의 차에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전개해가지고 곱셈 공식 마냥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인수분해 문제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데리고 와서 빼기도 하고 여기서 주의할 점 별 100개. 무슨 별 100개요, 선생님? 빼기 할 때 이 식을 빼는 거니까 이 식 자체를 뺄 때는 꼭 뭘 붙여라? 괄호를 붙여라.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빼기 할 때 그냥 냅다 앞에만 빼기를 붙여가지고 틀린 친구들 진짜 많다니까요? 화낸 거 아닙니다. 합차 사라지고요. 4K. 그쵸? 그럼 여기서 2K 빼기 2K 빠이자이젠 하시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얘네들 관계는 곱하기입니다. 오마이갓. 미스테이크. 따라서 이거 몇 K? 8K. 야, 이거 봐봐. 8K라고 나온 순간 뭘 느껴야 돼? 8의 배수구나 느껴야죠. 따라서 B는 얼마? 8이다. 그래요. 디귿가죠. 한 자리 정수 M에 대해서 여기서의 포인트로 둬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한 자리 정수 M. 한 자리 정수 M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18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x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러니까 두 1차식의 곱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 식의 형태는 x 더하기 네모, x 더하기 세모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된다는 점. 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네모랑 세모에 음수 나오는 거 보고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이거 더하기라고 해놓고 왜 음수가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더하기가 그 더하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연산에는 딱 두 가지가 있죠. 덧셈이랑 곱셈이요. 연산에는 뭐가 있다고요? 덧셈이랑 곱셈이요. 선생님 아닌데요. 저희는 뺄셈이랑 나눗셈도 4층 연산에서 배웠는데요. 아이고. 뺄셈이랑 나눗셈도 배웠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뺄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요. 3에서 2를 뺐다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중학교 1학년 1학기 정수와 유리수의 연산에서 뭘 배웠냐면 3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는 연산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음수도 사실 음수를 더하는 거지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뺀다의 개념으로 배운 게 아니라고요. 다시요. 3 나누기 2라고 하는 요 개념은요. 우리가 사실 3 곱하기 2분의 1로 배웠습니다.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로 바꾸는 연산으로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네들은 더하기랑 곱하기의 연산을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지 이 친구들이 연산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실제로 연산은 뭐밖에 없다? 덧셈이랑 곱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와 세모는요. 양수나 음수를 더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무조건 네모와 세모가 양수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상수항이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질 때 m의 값 중 가장 작은 수는 c인가요? 그래요. 이거 한번 식을 써보고 다시 가죠.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18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 곱해서 18이 나오는 조합을 싹 다 찾고 더해서 m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곱해서 18이 나오는 조합을 찾을 건데 우리 아까 포인트로 잡았던 거 뭐? 한 자리 정수 m.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1 곱하기 18에 대한 값으로 두 개를 더해서 m 나오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왜? 한 자리 정수 m이니까요. 이해돼요? 1 곱하기 18이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8에 대한 조합은 절대로 가져가지 마라. 그 다음 2 곱하기 9도 마찬가지야. 2 곱하기 9도 이 친구 결국 더하면 11이잖아. 그럼 m값에 한 자리 정수 m이다 하는 거 만족해야 돼요? 안 한다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음수 버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거 내가 쓰긴 쓸 건데 너희는 쓰지 마세요. 이거 안 씁니다. 내가 쓰긴 쓸 건데 너희들은 쓰지 말라고요. 이거 안 써요 안 써. 이해되세요? 이 곱해서 18이 되는 조합은 맞으나 m은 한 자리 정수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 6, 18이죠? 어머나 더해서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한 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곱해서 18이 나오는 조합이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m값 중 가장 뭐한 수? 작은 수 물었습니다. 양수의 조합보다는 음수의 조합이 더 작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음수의 조합인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을 들고 가서 그 값을 더했을 때를 m값으로 봅니다. 최소의 m은 마이너스 9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이 값을 뭐로 주겠습니다? c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했기에 마지막 연산으로 노란색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면 a는 190, b는 8, c는 마이너스 9. 다 더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얼마? 189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노이즈 캔슬링이 풀리는 경우가 있네요. 중간에 확인하면서 최대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앞에 좀 꽤나 가까운 거리에 빔 프로젝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윙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작게 내야 되고 빔 프로젝트 소리도 막아야 되고 노이즈 캔슬링 하면 좀 답답하게 들리고 졸릴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할 얘기가 없네요. 제 인생이 너무 평탄했나봐요. 그죠? 두수 AB가 다음과 같을 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찾으세요. A 값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뭐가 보이냐면 5.1과 4.9만을 이용한 식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치환이다. 너희가 지금 잠깐 간단한 문자로 고쳐놓고 나서 이 식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눈에 파악한 다음에 다시 숫자로 되돌려도 늦지 않다. 치환 한번 해보죠. A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5.1을요 A로 줄 거고요. 4.9를요
B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A 문항을 풀기 위해 각각의 숫자를 치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트 안에 와우 A 곱하기 A 플러스 2B 닫고 플러스 B 곱하기 B에 마이너스 4A 닫고 나이스 는 다시 루트 슉 전개 A제곱 보세요 2AB 근데 여기 마이너스 4AB 그러니까 마이너스 2AB 그죠? 다시 B제곱 그러면 완전 제곱식 눈에 보여야지 아직도 근데 내가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이 아닌지가 눈에 안 보이는 친구라면 공부를 단단히 잘못하셨습니다. 그럼 잘못 가르친 제 잘못인가요? 아니요. 당신의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A 빼기 B의 전체 제곱으로 써주시면 되죠. 됐나요? 아, 근데 A가 뭐였죠? 다시 되돌립니다. 되돌려요. A가 뭐였죠? 5.1이었죠? B가 뭐였죠? 4.9였죠? 그걸 뭐합니까? 빼서 제곱합니다. 멋지다, 멋져. 보일까요, 지금? 5.1 빼기 4.9가 얼마죠? 0.4입니다. 아, 0.2죠. 신났죠? 따라서 이 결과 0.2로 가져갑니다. 이게 A죠. 두 번째, B 가겠습니다. B도 마찬가지네요. B도 굉장히 복잡한 식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것은 무엇이냐면 17과 13을 다른 숫자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잠깐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분모는 17과 13의 조합이긴 하지만 분자는 17과 47의 조합이에요. 그쵸?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이 친구 47을 A로 그 다음 17을 B로 둬야겠어요. 이렇게 두고 분자만 분모는 어차피 17제곱 빼기 13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분자만 조금 바꿔보죠. 선생님 근데 이거 바로 안 바뀌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찾아오실 것 같으니까요. 아 그래서 풀이하고 있지 참. 그렇죠. 68 보셔야 돼요. 68.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68입니다. 68. 선생님 진짜요. 선생님 지금 47이랑 17을 지금 47이랑 17을 치환하신 건 알겠거든요. 근데 68은 뭔데요? 68이라고 하는 건 17의 4배입니다. 17의 4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쓸 때 어떻게 쓴다고요? 4 곱하기 17로 쓰십시오. 돼요? 그리고 47 곱하시면 되잖아요. 더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17의 제곱이죠. 그리고 분모는 17의 제곱 빼기 13의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네,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수학을 잘합니까? 세상이 다 삐뚤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전 사춘기예요. 2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 공통해서 묶어내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2 묶어내고 남은 것은 47의 제곱. 근데 47이 뭐였죠? A로 바꾸기로 했지 않아요? A제곱. 다시 2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2는 오겠죠. 근데 17과 47은 A와 B로 치환했죠. 17을 B고 47은 A로 치환했죠. 두 개를 곱하면 A, B로 표현합니다. 다시 2를 묶어냈죠. 남은 거 17의 제곱, B의 제곱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뭐가 보이죠? 완전 제곱식. 뭐가 보인다고요? 완전 제곱식. 분모는요. 17 더하기 13과 17 마이너스 13. 제곱에 차가 있을 때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다면 더했을 때 30, 뺐을 때 4.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지금은 분자의 숫자들만 치환했기에 분모는 숫자로 그대로 써줄 수 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60분의 들어갑니다. 얘는요. A 빼기 B의 전체 제곱 들어가고요.
근데 A가 뭐였는데? 47. B는 뭐였는데? 17. 그러니까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데? 47 빼기 17의 제곱 아니? 분모 60이잖아. 맞음? 야야, 이거 47에서 17 빼면 30 아닙니까? 30 곱하기 30에 분모 60이면 그쵸? 900으로 쓰지 마요. 뭐 하려고 그렇게 씁니까? 이거 빼. 다시 한번 약분 이렇게 돼요. 15죠. 이해되십니까? 쉽죠? 선생님, 근데 900으로 써서 그냥 616, 65, 30 하면 안 돼요? 됩니다. 근데 이제 분해가 되어 있는데, 분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숫자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누기를 다시 한다? 글쎄요. 그냥 분해가 되어 있는 거 약분 그대로 하시면 되죠. 따라서 A는 0.2, B는 뭐 문제 푸는 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정답만 잘 맞춰주십시오. 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는 15.2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한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풀이는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초딩이 서울은 왜 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하. 다음 32번 갑니다. 32번 문제를 풀 때 포인트가 있죠. 32번 문제를 풀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음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왜 아까 있잖아요. 홀수 제곱에서 짝수 제곱들을 뺄 때 문제풀이에서 1제곱 빼기 2제곱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친구는 1-2 곱하기 1 플러스 2로 바꿨던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전 사실 이 풀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거 전부 앞에 음수를 달고 태어나잖아요. 저 음수 안 좋아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양수, 되도록이면 정수, 되도록이면 자연수이면 좋겠다 하면서 문제를 푸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이왕 덧셈으로 나와 있는 거, 덧셈은 교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잖아요.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이나 어때요? 똑같죠? 이거 어차피 합차 공식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만약에 풀으라고 한다면 3 더하기 4가 아니라 4 더하기 3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3 더하기 4만 눈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방식 두 가지로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3 더하기 4가 눈에 보였고 뒤에 제곱, 4제곱, 8제곱, 16제곱, 그 다음에 32제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합차공식 이용하는 문제거든요. 합차공식 이용할 때 앞에 뭐 붙여주라고요? 내가 더해져 있는 값이 있으니 뺀 값만 추가하면 이 친구 합차공식으로 연속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겠더라. 그쵸? 그래서 이렇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합차 공식에서 이거 차 부분이 필요했다. 그죠? 차 부분이 필요해서 내 맘대로 줬다? 근데 내 맘대로 뭔가 식을 변형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내 맘대로 곱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밖에 뭘 곱해준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식이 변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없죠? 있으면 오시면 되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네들의 조합이 3제곱 빼기 4제곱. 그쵸? 얘네들의 조합이 3의 4제곱 빼기 4의 4제곱. 얘네들의 조합이 3의 8제곱 빼기 4의 8제곱. 얘네들의 조합이 3의 16제곱 빼기 4의 16제곱이고 근데 여기서 얘네들의 조합이 3의 16제곱 빼기 4의 16제곱에서 더하기 아니지. 왜 아니야? 왜? 이 앞에 뭐 있잖아. 마이너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가면 안 돼. 는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보자면 3의 16제곱 빼기 4의 16제곱에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는 상태로 마지막에 뭘 더해주면 돼? 3의 16제곱 더해주면 되는 부분이야. 그러면 풀마 삭제되잖아. 그리고 4의 16제곱만 양수 부분으로 남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4의 16제곱이라는 건 사실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 32제곱으로 써야봤거든.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물었을 때 지수에 1을 더한 게 약수의 개수이므로 얘 몇 개 들어간다? 33개 들어간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풀기보다는 저는 음수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푸는 걸 뭐한다?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한번 풀어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풀어봐야지.
그러면 덧셈은 교환법칙 성립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덧셈을 더 큰 걸 앞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바꿔줘 보자. 4 더하기 3 4의 제곱 더하기 3제곱 4의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4의 8제곱 더하기 3의 8제곱 그 다음에 3의 16제곱 더하는 것까지 결과 마무리.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수가 짝수만큼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므로 내가 이 식의 4 빼기 3을 곱해줌으로써 합차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겠더라. 그런데 내 맘대로 식에 무언가를 곱해줌으로써 식이 바뀌면 안 되잖아, 결과가. 그래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식을 한번 봤어. 4 빼기 3은 내 맘대로 어떤 숫자로 곱해서 식을 변화시킨 건 아닐까? 봤는데 얘 1이네? 1 곱해도 어차피 내 자신이잖아.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내 자신이 다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숫자잖아. 3일은 3, 5일은 5, 7일은 7. 그쵸? 그래서 이 숫자에 어차피 얘를 곱하더라도 얘는 1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겠구나. 그럼 땡큐지.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네. 얘네들 계산하면 4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계산하면 4의 4제곱 빼기 3의 4제곱 4의 8제곱 빼기 3의 8제곱 4의 16제곱 빼기 3의 16제곱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더해주는 이 과정에 풀마 삭제 4의 16제곱 나오더라. 그럼 이 친구의 결과는 2의 32제곱으로 바뀌고 따라서 2의 32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33개가 되겠더라 하는 형태로 풀어주시면 좋겠다. 아까보다 좋았던 점은 무엇이다? 아까는 마이너스 1을 곱해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식의 결과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앞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했고 앞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줌으로써 이 친구의 계산 결과를 여기 식에 한 번 더 적어가지고 그치? 표현해줬는데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그 마이너스를 까먹고 안 쓸 뻔했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식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양수인 상황으로 써주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한다. 뭐 그런 의미. 말이 너무 많죠? 오늘 컨셉은 말 많은 컨셉? 끊임없이 말해야 우리 가윤이가 안 자니까요. 그죠? 33번 가겠습니다. 원래 이게 지우는 거 다 편집하려고 중간중간에 잠깐씩 영상 멈추러 가는 건데 아까 실수로 제가 신나가지고 지우개질 하는 걸 다 보여줘 버렸지 뭐예요? 뭐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자, 지금 분수가 있는데요. 얘를 소수로 나타낼 거예요.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 숫자를 A라 하고 9번째 자리 숫자를 B라고 주겠습니다. A 더하기 B 값을 구해주세요.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는 분자는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분모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9가 6개입니다. 여러분. 9가 6개예요. 따라서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친구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예요? 199만 9,999라고 하는 것은 200만에서 1을 뺀 것과 같더라. 그리고 999만 9,999인가요? 아닌가요? 9가 9개인가요, 여기도? 9가 6개인가요, 여기도? 그렇네요. 그럼 이 친구는 99만 9,999죠? 99만 9,999라는 것은 100만에서 1을 빼서 제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10의 6제곱 빼기 1이라고. 그죠? 여기도 이렇게 쓰세요. 2 곱하기 10의 6제곱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죠. 선생님 10의 6제곱으로 쓰니까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어떡해요? 아까 했던 치환으로 쓰세요. 10의 6제곱이 뭐예요? x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요? 복잡해 보이는 거 간단하게 보려고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럴 때 써먹어야죠. 이거 바꿔볼게요. 그러면 2x 빼기 1이랑 x 빼기 1을 제곱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x제곱. 근데 여기 마이너스 2x, 여긴 플러스 2x 삭제. 그리고 플러스 1 빼기 1 삭제. x제곱만 남더라. x제곱만 남는다고? 원래 x가 뭐였는데? 10의 6제곱이었는데? 10의 6제곱에 대한 뭐가 남는 거네? 제곱의 형태가 남는 거네. 그럼 얘는 결국 뭐겠네? 10의 12제곱이겠네? 이렇게. 이해되세요? 10의 12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소수점 몇 칸 때린다? 12칸 때린다. 그죠? 분자에 적혀있는 숫자는 1, 2, 3, 4, 5, 6, 7, 8, 9.
네 자리씩 끊어서 한번 보자면 이 친구는 1억, 2345만, 6789인 숫자인데 그쵸? 총 9자리이기 때문에 12칸 앞으로 당긴다고 한다면 9칸, 10칸, 11칸, 12칸 여기 점 찍고 0.0001, 2, 3, 4, 5, 6, 7, 8, 9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겠더라. 그렇다면 소수 네 번째 자리 숫자는 1, 2, 3, 4 여기 1이 되겠고요. 네 번째 자리 숫자. 그리고 여기서 아홉 번째 5, 6, 7, 8, 9 아홉 번째 자리 숫자는 6이 되겠더라. 따라서 A와 B를 더해봐. 얼마얌? 7이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가보도록 하죠.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6의 소수 부분이요. 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근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근호랑 어떻게 조합돼서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나 봐요. 근데 이때 소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한대요. 소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한다의 이 말만 보고서는 어떻게 느낌적인 느낌을 가져가야 하냐면 의미 아닌 정수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의미 아닌 정수를 가져가되 뒤에 있는 이 멘트와 합쳐지면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근호 안에 있는 2차식이요. 전부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어떤 자연수 n값이 조합되면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기 때문에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던 이 친구가 뭘로 바뀌게 됩니까? 문장 하나를 완전히 보게 되면서 자연수로 바뀌게 됩니다. 의미 아닌 정수였던 이 부분에서의 의미를 제끼고 문장 전체를 함께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 n값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가 되고 그래서 이 근호 안에 있는 전체 숫자는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루트 밖으로 나와서도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까지 해석하고 나면 아 이거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루트 얘의 값을 k라 줍니다. 단 여기서 조건 k는 뭐다? 자연수다. 이렇게 조건 달고 가고요. 그러면 자연수니까 알겠어. 양변의 제곱 한번 해보자. 그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K라는 문자와 이 N이라고 하는 이 문자의 조합에서 얘네들이 적절하게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되는 상황인데 2차와 1차를 모두 사용해서 인수분해가 끝나야 되고 이 K제곱 또한 인수분해가 끝나야 되고 문자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라 한다면 우리가 무슨 공식이 있더라? 합차 공식이 있더라. 왜? 선생님, 합차 공식 아니어도 문자 두 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수분해는 되게 많아요. 할 수 있지만 얘 1차에 보면 n과 k가 조합된 형태가 아니라 n만 들어있는 형태이기에 n제곱 더하기 2n까지는 같이 가져가되 k제곱은 따로 가져가야 해서 항이 두 개인 인수분해 형태를 가져가야 되므로 항이 두 개인 식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공식을 찾아보자면 합차 공식밖에 없더라. 그렇다면 이 친구의 형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더라?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더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다? n제곱 플러스 2n에 대해 플러스 1이라는 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완전제곱식 만드니까. 그럼 16에서 1 빌려온 걸로 치고 15만 나중에 더해주면 되겠네? 여기서 이게 k제곱이라고 생각해보자. 이해 좀 되십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내가 말하는 게 이해될 때까지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본인 걸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게 인터넷 강의의 장점 아니겠어요? 얘 자체가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거기에 15를 더하죠. 이게 k제곱이죠. 2항합니다. 왜 2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문자 두 개로 합차공식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k제곱에서 뺍니다. n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그 결과가 뭔데요? 1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빼기라고 바보야. 알았어. 이렇게. 그럼 제가 이 문자와 식이 섞인 제곱의 차를 어떻게 풀어달라 했죠?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형태로 풀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근데 앞에서 뒤에 뺄 때 무슨 법칙 쓰라고? 분배 법칙 좀 써달라고. 이해되세요? n과 k는 둘 다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큽니까? 얘가 큽니까? 앞에 게 크죠. 앞에 게 큽니다. 따라서 15 곱하기 얼마랑 1이랑 5 곱하기 얼마랑 3이랑 두 가지 들고 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1번으로 두시고요. 이거 2번으로 두시고요. k와 n 값 둘 다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k 플러스 n 플러스 1이 15가 되는 경우는 k 플러스 n이 14가 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k 빼기 n 빼기 1이 1인 경우는 k 빼기 n이 뭐인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2인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연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k가 16이에요. 선생님 n 구하라고 했는데 왜 k를 구하세요? 아, 그렇죠? 제가 좀 잘못했네요. 그죠? n은 6인데요. 자연수 나오나요? yes. n 6 하나. 두 번째 것도 한번 가져가 보죠. 두 번째 건요. k 플러스 n 플러스 1이 5가 나오는 경우, 그렇다면 k 플러스 n이 얼마인 경우를 의미하더라? 4인 경우를 의미하더라. 다시 k 빼기 n 빼기 1이 3이 되는 경우, 그렇다면 k 마이너스 n이 뭐가 되더라? 4가 되더라. 여러분, 이거 만족하는 k 값 존재합니까? 글쎄요. 얘네들 더하면 2k가 8인데요. k는 4예요. k가 4잖아요? 그럼 n 값은 0이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n도 그렇고 k도 그렇고 둘 다 자연수의 조건을 달고 갔는데 얘가 자연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조건 제외합니다. 안 되는 거죠. n값 만족하는 거 몇 개? 한 개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뭘 했었냐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 나왔던 외심, 내심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풀이가 있었던 것 때문에 환장의 조합이라고 하면서 문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문제 마찬가지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다루었던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환장의 조합이죠. 여러분들 경우의 수와 확률을 좋아하십니까? 중학교 경우의 수와 확률은 그래도 좀 재밌는 편 아닌가요? 그죠? 가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x와 y라고 합니다. 다음 시계값을 자연수의 제곱인수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다음 시계값을 보고 자연수의 제곱수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인수분해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든 아니면 숫자의 순서상을 찾든 할 거 아닌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 x 빼기 1과 1 빼기 x가 자꾸 눈에 자꾸 밟혀. 뭐가 달라요? 부호 빼고 다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게 쓸 수 있으면 진짜 빨리 쓰고 싶은데 글자를 빨리 쓸 수 없는 게 한탄스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빼기 1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공통인수 묶어내기 들어가시고요. 남은 건 2y 플러스 5에서 뺍니다. y 플러스 7을요. 그럼 2y에서 y 빼니까 y 남죠? 5에서 빼기 7 하니까 2 남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자연수의 제곱 형태 된다. 제곱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제곱이 있어요? 1, 4, 9, 16, 25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가장 큰 거 6, 6 넣었을 때 5, 4, 20 20이 가장 큰 수니까요. 제곱수 만들 수 있어 봤자 뭐 만들 수 있어요? 1, 4 여기 적어 놓을까요, 그냥? 1, 4, 9, 16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조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1 만들 수 있는 조합 찾으려면 1 곱하기 1밖에 없어요. 맞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만들려면 여기 0.1 들어가야 되는데 주사위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1, 1 만들 수 있는 조합으로 2하고 3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순서상이기 때문에 이 친구 다른 조합 들고 갈 수 없습니다. 2, 2, 4 2의 제곱 만들러 가볼게요.
4라고 하는 건 1 곱하기 4일 수 있고 2 곱하기 2일 수 있고 4 곱하기 1일 수 있잖아요. 그죠? 1 곱하기 4 먼저 만들어보죠. 1 곱하기 4 만들려면 2,6 들어가죠. 2 곱하기 2 만들어보죠. 그럼 3,4 들어가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1 넣어보죠. 그럼 5,3 들어갑니다. 조합은 이해되시나요? 3의 제곱 만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9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9, 3 곱하기 3, 9 곱하기 1의 형태인데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9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없습니다. 주사위에서 가장 큰 수는 6이니까 여기서 뭐라도 하나 뺀다고 그렇게 빼고 난 다음에는 9의 배수가 절대로 나올 리가 없죠. 따라서 여기는 3 곱하기 3밖에 완성할 수 있는 조합은 없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따지면 4, 얼마더라? 5가 되겠더라. 이렇게. 16 만들러 가보죠. 16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 곱하기 16? 안 돼요. 2 곱하기 8도 안 됩니다. 어차피 6이라는 숫자 집어넣어서 제일 큰 수가 5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4, 4, 16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4의 제곱 넣어보죠. 4의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합 찾아보니까 4, 4, 16밖에 안 되더라. 5, 얼마? 6까지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전체의 순서상 몇 개? 1, 2, 3, 4, 5, 6, 6개. 그런데 주사위에서 원래 만들 수 있는 순서상 몇 개? 순서상이란 앞에 거 주사위 던져서 한 번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6개, 여기도 6개. 맞죠? 6, 6에 36, 36까지 조합 나올 수 있음. 따라서 전체 6분의 1의 확률을 가진다. 제가 3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번을 보니까요. 지난번에 인수분해를 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설명을 했던 그런 문제풀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문제 오늘 40번이 종료되고 난 마지막 순서로 한 번 더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풀이했던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쉬운 인수분해 형태를 제가 발견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40번 종료하고 그때 좀 어렵게 풀이했던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풀이하겠다. 갑자기 36번을 보고 생각이 났기에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x, 소수 부분을 y라고 한번 줘봅시다. 그런데 루트 3이라고 하는 건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를 의미하므로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그런 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쵸? 따라서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1이며 소수 부분은 내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더라. 요거 알고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가볼 때 분자 분모를 잘 봐주시면요. 문자가 섞여 있는 와중에 식을 풀이할 때는 최고차항, 그러니까 차수가 가장 높은 문자의 최고차,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의 부호가, 그죠?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1차항 보니까요. XY 있고요. XY랑 X제곱, Y제곱 함께 묶여있는 걸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데요.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인수분해가 예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X제곱 빼기 2XY 플러스 Y제곱이죠. 딱 보니 완전 제곱식 나올 것 같고 앞에 마이너스도 있고 근데 9도 3의 제곱이고 그럼 제곱에 차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 음수인 이 부분을 뒤쪽으로 빼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뭐 요 정도야 이제 눈에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자, 이 항 5개짜리를 딱 보고 나니까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X제곱 빼기 2XY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X제곱과 마이너스 2XY가 있구나. 이거 중요합니다. 아, X랑 Y랑 하나씩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거나 또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황이 오겠구나. 그죠? 그래서 1차항 하나씩 가져오자. X제곱 빼기 2XY X랑 Y를 둘 다 이용해서 써야 되니까 이 뒤에 Y제곱까지 깔고 갑니다. 그리고 남은 거 써줄 건데 공통인수 3으로 묶이더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죠. 얘랑 진짜 똑같이 생겼지 않아요? 와우.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순서 바꿔서 그 강의가요. 한 번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으면서 자꾸 바뀌는 과정이 있거든요. 들었을 때 아까 이 얘기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으면 조금 더 이해되고 한 번 더 들으면 다른 게 또 들리고
그런 과정 반복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3에 대해 x 빼기 y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생님 약분 되나요? 아니요. 약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얘 때문에요. 얘 때문에 안 됩니다. 얘 때문에요. 아시겠죠? 지금 3이 있기 때문에 여기 x 빼기 y, x 빼기 y, x 빼기 y가 있더라도 얘 때문에 안 됩니다. 화낸 거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x 빼기 y가 똑같죠? 공통에서 묻죠? 그럼 남은 게 뭐죠? x 빼기 y 하나랑 더하기 3이죠? 닫습니다. 다시 분자. 제곱에 차죠? 알맹이만 데리고 와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죠? 분배하세요. 필수입니다. 자리가 바뀌어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x 빼기 y에 3 더한 거랑 x 빼기 y에 3 더한 거 얘네들 똑같으니까 단항식의 형태로 바뀐 분모와 분자는 약분이 가능합니다. 다항식의 형태로 나와 있는 분모와 분자는 모든 항의 항마다 모든 똑같은 식이 존재하면 약분할 수 있는 거고요. 단항식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은 얘네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에 약분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거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x 빼기 y분의 3 빼기 x 더하기 y의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더라. 그러면 x 빼기 y라고 하는 것은 정수 부분인 게 x고 소수 부분인 게 y이기에 x 빼기 y는 여기서 여기 뺀 거라 1 빼기 루트 3 플러스 1로 들어가고 따라서 2 빼기 루트 3 이다. 그리고 두 번째 x 마이너스 x 플러스 y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뭐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누구 분해? 2 빼기 루트 3분의 그쵸? 그 다음에 3 빼기 2 플러스 루트 3이더라. 돼요? 그 다음에 2 빼기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으로 정리하시고 무슨 화? 유리화. 무슨 화? 유리화. 뭐 곱합니까? 와, 야, 나 오늘 인수분해하면서 유리화 처음 한 것 같아. 그죠? 유리화 들어갑니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의 제곱은 4고 뒤의 제곱은 3이니까 4에서 3 빼면 1이라 분모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분자에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 오케이.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만 해주면 되는 부분. 혹시 이거 아직도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루트 3은 x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마치 뭐와 같냐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의 형태를 전개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듯이 얘도 암산이라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게 암산인가? 그건 연산이잖아. 그지? 아무튼 루트 3 두 개니까 3. 그 다음 두 개 더한 거 곱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1은 2까지 5 플러스 3 루트 3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37번 가보겠습니다. 37번을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먼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간단히 만드셔야 됩니다. 주어진 것을 계산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친구 바깥쪽에 A만 딸랑 나와 있는 거 아무리 A랑 B를 같이 이렇게 줬다고 해도 각각의 값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선생님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풀 수 있지 않나요? 네, 안 와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2차식에 관련된 연립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A, B 값을 찾을 수는 없기에 밖에 혼자 나와 있는 A는 제곱해서 안으로 넣어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너무 길게 그린 것 같아요. 오. 여기 공통에서 묶어낼게요. A 전부 똑같잖아요. 묶으면 A 빼기 B 빼기 2 나옵니다. 분자 한번 가죠. B가 똑같네요. B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 빼기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와중에 이 A 제곱으로 들어온 얘를 봐주세요. 얘예요.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분모, 분자, 약분 이렇게 해가지고 A 하나 남거든요.
그래서 루트 안에서는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a 곱하기 b만 남아요. 그리고 분모는요, 이렇게 남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a 곱하기 b의 값이요. 두 번째 a 마이너스 b의 값이요. 이 두 가지를 구해야 아무래도 시간에 대입해서 문제 계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a 곱하기 b의 값을 찾을 때는 나와 있는 힌트를 이용합니다. 곱셈 공식 변형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합의 전체 제곱에다가 누굴 뺍니까? 제곱에 합을 뺍니다. 그럼 이 결과가 뭔데? 2ab일 겁니다. 그래서 빼주니까 뭐였어? 17 빼기 14였어. 아, 13이었어. 맞지? 이게 4였던 거야. 그러면 2ab가 4였던 거야. ab는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야. 이해되십니까? a 플러스 b는 루트 17이고 이거 제곱하면 17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이라서 13만큼 빼주면 4가 나오고 아 2ab가 4구나. 그러니까 ab는 2겠네. 그렇죠. a 빼기 b값 구하러 갑니다.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합의 전체 제곱에서 빼줍니다. 누구를? 4ab를. 그렇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합의 전체 제곱은 얼마입니까? 17요. 곱이 얼마였습니까? 2입니다. 따라서 4ab는 얼마입니까? 8이요. 그래서 이 제곱의 값은 9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알아가셔야 될 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단 A는 B보다 큽니다. 따라서 A 빼기 B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곱해가지고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구가 나올 수 있는 건 플러스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어서 저 힌트가 없었더라면 A 빼기 B는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됐을 터인데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서 구가 나오는 것들 중에 A가 더 크다면 뺄셈의 결과는 양수이므로 A 빼기 B 결과는 뭘로 본다? 3이라고 본다. 곱한 거랑 뺀 값 알았으니까 이제 근호 안에 내가 찾아준 이 친구들 예쁘게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다. 어떻게 넣어줄까? a 빼기 b는 3 대신해서 넣고 어머 이게 내가 숫자 다 찾아놓고 너무 길게 써버렸네. 곱한 건 2잖아.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1분의 분모 안 씁니다. 그 다음에 6, 2, 12. 아, 얘 루트 12 나오나봐. 그럼 얼마야? 4, 32네?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38번 문제 가겠습니다. 세정수 AB, K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KX 빼기 8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가 나옵니다. 이때 K가 뜰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대문자 M, 가장 작은 값을 소문자 M이라고 주세요. 아까 우리 그 문제 있었잖아요. 어떤 식을 인수분해하면 최고차의 개수,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된다 하면서 단 M값은 한 자리 정수이다 뭐 이렇게 줬던 그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면서 얘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얘가 조금 더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죠? 어쨌든 비슷한 유형이었기에 이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조합 찾잖아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8이거나 아니면 1 곱하기 마이너스 8이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가 있죠? 4, 2, 8?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또 다른 거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 더해서 K값 만드니까 K값이 될 수 있는 후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시 흰색으로 돌아갈까요? K값의 후보는 얘는 7, 얘 마이너스 7, 얘 마이너스 2, 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은 누가 되고 7이 되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7이 되는 이런 해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M은 7, M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39번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짧으니까 크게 나오고 너무 좋은데 다른 문제는 너무 길어가지고 다 작게 봐야 돼서
아쉽네요. 문제 이 곱한 값들을 전부 계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모는 제곱수지만 분자는 예쁘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곱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곱 달아주고 나면 제곱의 차에 의해서 이 식 표현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라고 제가 리듬을 타고 있지만 뺀값을 먼저 적어줬을 때 규칙이 나오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문제 또한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2 빼기 1 먼저 그 다음에 2 더하기 1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2 곱하기 2로 쓰겠습니다. 곱하기 계속하죠. 얘 마찬가지 뭐라고 쓴다고요? 차 먼저 쓴다고요. 저는 그렇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도 3 곱하기 3으로 쓰겠습니다. 다시 곱하기 가죠. 이 판서 소리가 점점 커지면요. 안 되는데.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쭉쭉쭉 가서 10 곱하기 10 그리고 이런 조합까지 완성하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요. 계산해요, 계산. 1, 3, 2, 4, 3, 5, 4, 6, 9, 11. 이거 잘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숫자 말고 얘네 둘이 앞, 뒤로 연속된 숫자들 나온다요. 가운데 있는 이 숫자 빼고 앞, 뒤로 연속된 숫자가요. 맞죠? 그래서 이거 수금의 규칙이 있다면 나의 분모 하나랑 그 다음 분모 하나가 사라짐, 나의 분모 하나랑 그 다음 분모 하나 사라짐, 나의 분모 하나랑 그 다음 분모 하나 사라지고 나의 분모랑 그 다음 분모 사라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나의 분자 하나랑 그 다음 분자 하나 사라짐, 나의 분자 하나랑 그 다음 분모 하나 사라짐, 나의 분자랑 그 다음 분모 하나 사라지고 나의 분자랑 그 다음 분모 하나 사라짐. 돼요? 그러니까 내 분모가 있지만 그 다음 분자가 없고 내 분자가 있지만 그 다음 분모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분자를 작은 것부터 적으라고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약분이 되는 형태를 발견하고 나면 결국 맨 앞에 있는 2분의 1 하나랑 맨 뒤에 있는 10분의 11 하나만 남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고요. 20분의 11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가보겠습니다. 다항식이 있고요. x의 개수가 자연수고요. 상수항이 각각 1과 b랍니다. 상수항이 1과 b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쵸. 그렇답니다. 두 1차식의 합을 구해주세요. 전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x제곱 3ax 빼기 x 빼기 a 빼기 10x 그러면 3x제곱 x 있는 것들끼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다면 3a 빼기 11x 빼기 a로 계산 가능. 여기에서 우리가 3x제곱을 만들려면 3x랑 x의 조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니까 3x랑 x의 조합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왜 두 번 쓰세요? 왜 두 번 쓰냐면요. 이 친구가 상수항이 각각 1과 b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쓸 때 조합이 1 곱하기 b일 수도 있고 b 곱하기 1일 수도 있잖아요. 이 인수분해 조합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 적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x자로 곱한 결과가 1차항이어야 되잖아요. 곱해서 더한 결과가. 그러면 3b에다가 1을 더한 이 결과가 3a 빼기 11과 같을 때 맞죠? 그리고 이 곱해서 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a와 같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조합에 의한 a와 b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x자로 곱했을 때 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3x랑 b의 조합이 x 안 적을게요. x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3이랑 b를 더한 조합이 3a 빼기 11과 같고 그리고 b가 마이너스 a랑 같을 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b를 또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3a 빼기 3b가 12예요. 그러니까 a 빼기 b는 4인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0인 것과 조합을 하면, 그쵸? 이때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맞나요? 좀 빨랐나요? 계산해보세요.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얘는 눈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3a 빼기 b가요 14고요. 근데 a 더하기 b는요 0이거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때 a는요, 이게 4a가 14인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4예요. 2분의 7이죠. 2분의 7. 근데 얘 보자마자 아닌데 하셔야 돼요. 왜냐면 a가 2분의 7이면 얘가 분수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개수가 자연수랬거든. 그러니까 a는 애초에 2분의 7이 될 수 없다. b를 구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1차식에 합구하래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2인 상황에서 두 1차식은요. b의 값만 알면 구할 수 있어요. 3x 플러스 1 하나, 그 다음 x 마이너스 2 하나. 이것이 바로 두 1차식 더하면 4x 빼기 1 이렇게 완성. 15번인데요. 제가 아까 40번까지 종료하고 나서 지난번에 너무 고등부 과정의 느낌으로 가르쳐줬다고 이야기했던 인수분해는 중3 과정으로도 조금 더 풀이할 수 있는 상황임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능이었던 고등부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걔는 어떤 식의 인수분해든 다 해낼 수 있는 대단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익숙해지면은 인수분해 완전 확실히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립의 유무를 좀 볼 줄 알면 좋습니다. 1차항을 봤을 때 마이너스 2xy가 있고, 지금 각각 나와 있는 얘네들은 개수가 서로 같고, 그래서 조합을 할 때 2xy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묶어주고 마이너스 5로 공통인수 묶어가지고 x 플러스 y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좀 예쁜 식 하나 나옵니다. x제곱 y제곱 2xy 마이너스 5로 묶인 x 더하기 y 그리고 빼기 14까지. 그럼 이 친구가 얘를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다음 마이너스 5에 x 더하기 y인가요? 이렇게 줄 수 있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치환해주면 문제풀이 결과가 a제곱 마이너스 5a 빼기 14가 되면서 7이 14로 이렇게, 따라서 a 빼기 7 곱하기 a 플러스 2의 결과. 그렇다면 이 마지막 문제인데 좀 예쁘게 쓸걸. a 대신에 다시 x 플러스 y를 넣어주면서 x 플러스 y 빼기 7 하나, x 플러스 y 플러스 2 하나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수분해한 식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어때요? 이거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쉽나요? 과정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치환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